2022 LCK 스프링 스프린. 자, 이번 시즌 51번째 매치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빙진 이동진 캐스터입니다. 안타깝게도 전현주 캐스터님과 이현우 해설이 코로나 양성이라서 급하게 챌린저스 CL의 이동준 캐스터님과 그 다음에 강키 해설이 급하게 대타로 오늘 합류해서 좋은 해설 보여주셨습니다. KT 대 광동 프로스의 가장 중요한 1세트 장면을 보실게요. 자, 바텀 쪽에 신짜오가 현재 붙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호이 선수가 렌즈를 통해서 시야 체크를 제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르바는 현재 미드 아래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신짜오가 안 보인다고 콜을 해줬어요. 근데 바텀이 보시면 지금 서로 서포터가 5레벨 상황. 퍼전 스위치 걸렸죠? 호이 선수가 6레벨이 바로 됐네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니시를 걸려가는 모습이고, 이때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에이미 선수는 이미 좀 빠지는 위치에 있었는데 레오나가 현재 전면에 없는데 좀 앞쪽에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었어요. 곧 6레벨이 본인도 되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을 취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앞쪽 견지 맞고 폭내 맞고 갱풀궁 예쁘게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죽었고요. 그리고 자르반? 왜 들어갔죠? 죽어버렸습니다. 미드에서 지금 아리가 오고 있어서 이걸 한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해버렸고요. 이러다 보니까 테디가 여유롭게 프리파밍, 굉장히 허무하게 나왔죠. 네, 킬도 201 그리고 타워 채굴. 광동 프릭스가 레오나를 잡는 과정에서 후반까지는 자르반이 상대 카전 가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이 한 장면을 위해서 골드 차이가 2000 골드 가까이 차이 나는 1세트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드래곤까지 가져가면서 2세트 뱀픽 잠깐만 살펴보고 가시면 지금 재밌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운영할 수 있는 트위스트 페이트랑 그 다음에 라이즈가 나왔어. 이건 뭐냐면은 트위스트 페이트가 먼저 궁극기로 활용해서 좋은 플레이를 연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라이즈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는 플레이. 그래서 실패의 첫 궁이 가장 중요했는데 장면 한번 살펴보고 가실게요. 자, 2세트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스페가 현재 6레벨을 찍고 라이즈도 현재 6레벨을 찍은 상황. 자, 라칸이 붙네. 호이 선수가 같이 보였어요. 네, 보인 상황. 자, 그리고 위쪽에 현재 신짜오가 보였고 트런들이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탕켄치도 좀 붙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궁극기 날려서 싸우고 특별궁 날아오는데요. 하지만 라이즈 궁이 바로 자, 합류 속도가 미드가 빠르죠. 호이시 금세 또 이렇게 올라와서 맞습니다. 라이즈와 함께 아니, 이게 좀 다시 한번 돌려드릴게요. 이 전의 상황에서 이미 라칸이 합류가 돼 있었고요. 이거는 라이즈 궁이 약간 3000 정도 사거리인데 충분히 바론까지 전령 있는 곳까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투패가 훨씬 더 사거리가 긴데 왜 여기서 싸웠을까요? 이거는 오히려 투패가 날아오기 전에 오히려 투패궁보다 먼저 라이즈 궁이 빠르게 시전된 모습이거든요. 자, 합류 속도가 미드가 빠르죠. 저는 이 장면이 2세트의 KT 장면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완타에서 보시면 상황이 나왔습니다. KT가 분전하려고 하지만 호이 선수 또 전멸 뺐죠. 에이밍 선수 그냥 앞라인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이득을 봅니다. 광동 프리스가요. 분명 1라운드에 아쉬운 얘기가 나왔던 플레이 메이킹에 대한 부분, 어떤 한 몸이 되어 움직이는 이 장면에서도 먼저 시도를 했었는데 광동 프리스가 잘 도망가고요. 여기서 KT는 한쪽으로 쫓겨나야 되는데 여기서 텔레포트에 갈립니다. 밑에서는 진이 합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패당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아쉬운 KT의 오늘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이즈 환상적인 공 활용, 전멸까지 활용해서 테디가 마무리하고요. 자, 이 장면에서도 엘림이 죽나요? 죽을 듯 말 듯 살고요. 자, 라칸이 전멸로 물어주고요. 굳이 물었어야 됐나 싶지만 죽나요? 살아가고요. 지인 선수도 살고요. 정말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 그라 높을. 나 뒤에 갈게 이거. 다이브. 진짜 간다. 라이즈 궁. 미드 가면 끝나. 미드. 라이즈 궁 뒤로 날라왔어요. 나이요. 와우, 베이트. 힌트 나왔다 이거. 스페도 잘하더니 라이즈도 잘하네요. 하고 싶은 거해. 타겟 죽였어. 라칸 캐리야. 내거. 라칸 캐리. 라칸 캐리를 외치죠. 나이스. 나 진으로 한번 이겼어. 라이즈 원체. 죽일까? 나비.
네. 가베. 그래서 연속 POG를 호이 선수가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와우. 거 해. 맞습니다. 꽂히네요. 광동 프리스가 와 오늘 몇 연승이지? 4연승인가요? 네, 파죽의 4연승을 통해서 지금 현재 5승 고지 달성하면서 서브리그로 드디어 진입을 했네요. 와, 그 1승밖에 못했던 1승 5패였지.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4연승을 통해서 지금 5승 고지로 왔고 어떻게 꼴등에서 지금 서브리그까지 진입해서 진짜 의미가 깊은 오늘 하루가 될 것 같고 광동 프리스 거기에서 조금 더 의미가 깊은 게 오늘은 그 호이 선수의 와 단독 POG 이거 여러분 한 달 전에 한 달 뒤에 호이 선수가 단독 POG를 봤습니다 하면은 과연 한 달 전에 믿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 같아. 호이 선수의 그 럭스 플레이가 기억이 남는데, 좀 많이 그랬지. 근데 지금은, 와, 그의 진짜 엄청난 카드. 네. 밧줄 맛 좀 볼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와, 진짜 이 포틸러스가 그냥 날라다니네요. 지금 6전 전승이었나? 그지? 지금 거의 지금 본인이 서포터 챔피언 중에 가장 좋은 승률 당연히 100%니까 나머지 승률들 50%도 안 됐는데 말도 안 되는 승률이 나오고 있고 일반적으로 노틸러스 레오나고도 웬만한 사람이면 웬만한 서포터면 나 레오나 할래 할 것 같거든. 근데 노틸러스로 통해서 슈퍼플레이 계속 연출이 되고 좋은 플레이 연출이 되고 항상 좀 밧줄견인 딜러들한테 잘 들어가고 1세트에는 아리한테 또 제대로 들어가는 모습들도 많이 나왔었고 약간 본인의 인터뷰를 봤을 때는 약간 허실실 작전처럼 약간 좀 아닌 척하고 있다가 딱 필요한 순간에 밧줄견이 잘 날려주고 궁극기 연계해주면서 좋은 플레이를 해주고요. 오늘 또 두 번째는 또 라칸까지 활용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라칸이야 뭐 솔직히 서포터가 못하면 말이 안 되는 챔피언이긴 하지만 오늘 스킬 이런 분배라든가 활용 능력에서도 그 충분히 잘하는 라칸 유저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은 모습 상황 봐서는 전멸까지 잘 활용해주면서 딜러 전멸도 빼주는 모습들 그런 점에서 이제 뭐 더 이상 구멍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호이 선수가 POG를 단독으로 받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이제 엄청난 일인 것 같아. 호이 선수가 잘하다 보니까 덩달아 시너지까지 나는 것 같아. 이런 테디와의 시너지도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테디 선수가 라인들을 좀 잘 이기면 그만큼의 딜 넣는 능력 자체는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잘 큰 만큼 딜을 해주고 그러니까 오늘 둘 다 노데스인가요? 노데스 승리에는 이 안정감만큼은 또 테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동 프릭스랑도 잘 맞는 것 같아. 이 광동이 안정감 있는 운영이 약간 팀의 장점이라고 보면 여기서 약간 테디랑도 연관돼 있는 그게 또 엘림 선수와 그 다음에 호이 선수의 또 안정감 있는 플레이와 함께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거기에 뭐 그 다음에 페이트 선수 말할 것도 없이 기인도 워낙 안정감 있는 선수고 페이트 선수도 그 리브 샌드박스 때 그런 홀 능력을 들어봤을 때도 좀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하거든.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팀 자체는 안정감 있는 운영이 팀의 색깔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과감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유리한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그 페이트 선수의 플레이도 과감성이 좀 느껴진다. 이 선수가 엄청 좀 살했었거든. 작년에 알잖아. 리브 샌드박스 너무 공격적이다 보니까 중심 잡아주는 역할이 이 선수밖에 없었는데 이 선수도 거기서 많이 배웠나 봐. 조금 더 좀 과감성이 좋아졌고 그래서 라이즈 궁극기 활용도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잘 활용됐다. 적재적소에 떨어지면서 좋은 플레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흡에 따라가는 촉궁 활용해서 약간 여기서 승부가 갈렸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 그런 경기력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좀 2대0 완승을 거뒀던 것 같고 마지막 살짝만 얘기하면 오늘 기인 선수의 갱플랭크 오랜만에 진짜 이 포탄 세례 활용 능력 좋은 모습을 봤던 것 같아. 이 포탄 세력 활용 능력이 못하는 선수들이 꽤 많거든. 그냥 눈에 보이는 데만 떨어뜨리는데 확실히 기인 선수는 그 원각에서 상대 또 빠지는 각까지 잘 염두에둬서 정말 잘 쓰는 플레이들. 그리고 나서 또 좋았던 거 뭐냐면 라스칼 선수의 아칼리를 저지시켰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좋았던 것 같아. 아칼리 잘했잖아 한타 때. 근데 라인전에서부터 이미 찍어 누르고 그다음에 성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칼리가 뭔가를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광동 프리스는 드디어 서부리그에 진입을 했고 전체적으로 지금 5명이 다 안정감을 좀 찾게 되니까 광동 프리스 경기력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이쯤 되니까 이제 얘기할 것 같지.
다몽기가 나와, 젠지 나와, T1 나와 할 수 있을 정도의 좀 기세를 타가는 것 같고, 이제 몇 팀 안 남았어. 왼쪽에 지금 4개 팀이 남아있거든. 또 DRX까지 있기 때문에 그 4개 팀을 위협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경기를 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화끈한 2대0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KT 약간 진짜 도깨비 팀답게 경기 요즘 최근에 또 연패 분위기다 보니까 이 경기력까지 같이 좀 따라가는 느낌이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상황 판단 능력 초중반에 너무 큰 실수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경기 다 오늘 그냥 터진 게임이었어. 1세트 같은 경우는 바텀에서, 그 다음에 2세트 같은 경우는 특패공 잘못 쓰면서 게임이 한 번에 좀 확 가버린 경기였고,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1세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약간 뱀픽에서 좀 밀렸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1세트 같은 경우는 상대가 주도권 조합을 잡고 있는데 후반 가서도 그런 갱플랭크라든가 징크스 같은 후반 밸류가 높은 챔피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세트 같은 경우는 또 특패 활용할 조합이 조금 좀 애매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과감하게 특패 쓸 거면 좀 차라리 좀 과감한 뱀픽을 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다. 왜냐면은 이거 특패 공식이 좀 있잖아. 특패 했을 때 이때 사이드에서는 둘 중에 하나거든. 라인전 세거나 그 다음에 CC기가 매우 좋거나 이건데, 오늘 KT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반대란 느낌이야. 예를 들면 바텀에서는 징크스 탐켄치로 안정적으로 하면서 라인전이 나름 세게 가고 싶다, 징크스를 성장시켰다는 생각이었고, 탑에서는 그냥 그라가스를 통해서 시식이 연계를 통해서 플레이를 이어가겠다 이거였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은 얘 그라가스가 나왔는데 상대가 뭐야, 구엔이 나왔잖아. 이 구도 자체가 성장하면 할수록 구엔이 좋아지고 나중 돼서는 오히려 또 특패가 랭킹을 가도 잡기 애매한 구도가 될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 구도를 좀 잘 풀었어야 됐는데 이게 좀 잘 안 풀렸고, 차라리 그냥 세게 해서, 얼마 전에 라스칼 제이스 잘 썼잖아. 그래서 과감하게 좀 세게 하고 바텀 쪽에서 탄캐치 같은 거 좀 내려가지고 뭐 밴당하면 다른 레오나 같은 챔피언 하고, 제이스도 마찬가지야. 제이스 밴당하면 그레이브즈도 없었으니까 차라리 구엔 같은 픽 선픽해서 좀 세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특패는 말 그대로 플레이메이킹 할 수 있는 챔피언으로 활용하고 탑바텀을 좀 세게 해주면서, 라이즈 궁이 안 닿는 곳에서 궁극기를 써야 되거든. 특패 궁이 오늘 제일 아쉬웠던 게 이거야. 특패 궁이 5500 사거리야. 근데 라이즈 궁은 초반에 3000인가 밖에 안 돼. 근데 왜 같은 공간에 공을, 이게 오늘 핵심적이었거든. 이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정글러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차라리 탑이 베이스가 계속 푸시하고 있는 그림을 만들고 특패가 적당히 라인 밀고 날라오는 그림을 만들면 라이즈가 순간적으로 못 쫓아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먼저 잡고 나서 라이즈 궁이 떨어지거든. 근데 오늘은 뭐였냐면 어설프게 강가 위쪽에서 싸우니까 라이즈 궁도 됐었고 특패 궁도 아무런 활약이 안 되는 그림이라서, 이게 다시 돌아가 보면은 챔피언들 차이 때문에 그래. 구엔 대 그라가스가 쉽게 솔킬을 따일 수 있는 각도 아니고, 구엔이 6렙 찍고 나서는 오히려 1대1이 할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쪽 측면에서는 뱀픽 쪽에서부터 좀 과감하게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틸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상대 잘하는 밴도 좀 한번 프로도 해봤는데 좀 잘 안 됐었고 좀 말렸지. 어떻게 보면 상대가 노틸러스 하면은 세트로 상대하려고 했는데 세트를 밴해버리니까 노틸 레오나 고더가 나왔는데, 최근에 호익 같은 경우 노틸 레오나 고도에서 잘했으니까 그게 좀 잘 먹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T가 이제 좀 너무 최근에 저점인 것 같은데, 뭔가 좀 팀적으로 변화구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좀 많이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쪽으로 좀 준비해온 그런 발전된 KT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를 했던 건 알아. 뭐 칼리스타라든가 새로운 픽들이라든가 다양하게 뭐 미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챔피언들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는데, 생각보다 지금 플레이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해주면서 좀 쉽게 가야 될 것 같아. 좀 쉽게. 초반은 라스칼 힘주기, 그 다음에 시간 좀 지나서 중반 이 힘을 바탕으로 에이밍 캐리 뭐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게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스페라든가 또는 라이즈 같은 거 살았을 때 이렇게 좀 쉽게 게임을 해주면서 확실하게 어설프게 막 강가 쪽 싸움이 아니라 확실하게 1대1 라인에서 본인들만 이렇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면 조금 더 게임 플레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어찌됐든 오늘 뱀픽보다도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좀 터져가지고 아쉬웠던 경기 같고, 다음 경기에는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T1 대 다몽기아의 자세히 2세트 때 모르겠습니다. 퍼드 장면이 나왔거든요. 전하는 게 그냥 맞지 않나 올려볼게요. 싶어서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 이미 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게 경기 시작과 동시에 이 페이커 되는데. 네 한번 들어보시죠.
좀 애매한 것 같은데. 퍼즈 좀 이거 해주세요. 퍼즈 해도 될까요? 에바지. 이거 저희가 감싸야 되는 부분 아닌데. 환영합니다. 일단 이즈카르마 방가로 할 수도 있겠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게 왼쪽만 들렸다 오른쪽만 이거 양쪽 들렸다 해요. 퍼즈 좀 이거 할게요. 저 플래시 썼어요. 이거 리반 가능할까요? 진짜.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었고요. 이제 페이커 선수가 애초에 그 게임 들어가면서 사운드가 좀 잘 안 들린다. 왼쪽 오른쪽이 다르다 해가지고 빠르게 퍼즈 요청을 했는데 게임이 시작되다 보니까 심판진이 바로 퍼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페이커 선수가 에바지 하면서 조금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늦게 한참 지나서 이제 퍼즈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그때 퍼즈 하다가 실수로 이제 누르다가 이제 전멸이 나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T1 입장에서는 이제 재경기를 해달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상대팀과 그 다음에 심판 운영진이 모여가지고 재경기를 해야 되는지 마는지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2세트가 좀 늦게 시작하는 이슈가 좀 있었네요. 다행스럽게도 이거는 이제 선수 잘못이 아니라 퍼즈 요청에서 나온 전멸 실수이기 때문에 게임 자체는 전멸을 다시 들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좀 다행이네요.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선수들의 게임에 좀 지장을 펼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들이 편안한 상태로 최선의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또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T1과 자몽기아의 1세트 하이라이트 장면 보실게요. 같이 파헤쳐보도록 하죠. 자, 바텀 1위 장면이었는데 구마일 선수가 조금 더 위험한 포지션에 있다가 이제 켈린 선수는 좀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지금 캐니언 선수가 먼저 왔죠. 그러다 보니까 퍼스트 킬은 기록했지만 2대1 교환이 되면서 썩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니죠. 왜냐면 케이틀 럭스가 계속 스펠을 소모하니까요. 자, 이 장면은 이제 발풀린 네오나가 탑에 와서 로밍 플레이, 와우, 빙결 묻혀주면서 바느질로 깔끔하게 좀 마무리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여기까지 상황이 괜찮았죠. 와우, 슈퍼토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지금 쫓기고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잘 보시면 페이커 선수가 현재 벽 뒤에서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렌즈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날아가는 모습, 와, 환상적입니다. 슈퍼토스. 자, 바로 난타고요. 버드 선수가 앞에서 버텨주지만, 와, 럭스 속박 빠르게 또 반응하는 오너 선수. 와, 약간 좀 비벼볼만 했는데 럭스바 한 방에 끝났고요. 자, 이 장면은 이제 다몽기가 반격하는 모습인데 럭스는 잡았지만 그 이후에 아무도 죽지 않죠. T1은 쫓아가면서 킬을 기록합니다. 좀 볼게. 오케이. 나 살짝 맞을 수 있나? 자, 바로 뭐 간타. 빨리 맞아. 위에 이겼어. 위에 이겼어. 아래 맞아, 아래. 볼게. 아래 맞을래? 아래. 아래 사기만 탑할게. 안주 펜타 안돼 개마. 다행이다 탑. 오너 선수 야, 와, 끝나냐? 안 죽어요. 진짜. 오케이. 개쫄아가지고 2레벨 뺏겼어. 근데 원래 첫판이라 국룰이야. 케이틀 럭스 압박이 안 됐다는 소리죠. 사영이 형이랑 살짝 쫄았다기보다는 이가 근데 어이없게 낮긴 하더라 그니까. 나 비고. 야야 비에고 높은 노공인데. 나는 비고 간다 말했다. 버려 비에고 높은 노공인데. 나는 비고 바탕 간다 말했다. 우물 다이브. 시도 복심이 너무 했어 초반에. 과연 우물 다이브 누가 할까요? 이래. 근데 저거. 우물 다이브. 이제 에바지. 아지르 나르만 했나요? 제우스 페이커 선수만 남자답게 들어갔습니다. 자, 2세트 뱀픽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상체에서 징크스 탐켄치 그리고 신짜오를 뽑아주면서 좀 기분적으로 봤을 땐 좀 밀리지 않는 뱀픽을 보여주고 있는 T1이고요. 담원계 같은 경우는 캐넨 선수가 현재 리신 전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리신을 뽑은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마지막에 이제 그웬 상대로 캐넨이 나왔네요. 아무래도 그웬이 근접 캐릭터로는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사거리가 있는 캐넨으로 어느 정도 좀 견제를 해주려고 뽑은 픽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T1 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 갔을 때 빅토르, 징크스 확실히 좀 밸류가 높은 조합, 그리고 아칼리나 이런 공격성에 한 번은 살려줄 수 있는 탐켄치, 그리고 앞라인 써줄 수 있는 신짜오, 그리고 여기니시 가능한 케넨까지 구성해주면서 어느 정도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좀 강력한 조합을 구성했고요. 다mon기아 조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팔이 좀 짧긴 하지만 이즈리얼이 잘 성장을 한다면 이즈리얼 포킹을 토대로 어느 정도 상대를 좀 물러나게 해주면서 그 외에 아칼리 또는 리신 들어가주면서 상대 암살하는 플레이가 좀 가능해지는, 쉽게 얘기해서 다mon기아 같은 경우는 좀 개개인의 좀 멋진 역량이 좀 나와야 이길 수 있는 조합이고요. T1은 좀 뭉쳐서 오브젝트 위주로 가져가면 좋은 조합이 되겠네요. 과연 승자는요? 자, 2세트 가장 중요한 장로 한타 보실까요? 앞인데요. 자, 먼저 어, 바이게를 먹어놨기 때문에 T1이 과감하게 칩니다. 그리고 이주궁 들어오고요. 피했고요. 자, 과연 신짜오냐 리신이냐 강타 싸움 승자는 오 마이 갓. 이 상황만 보시면 현재 다몬기아가 장로들을 뺏었습니다. 뺏었고요. 지금 쇼메이커 선수가 지금 돌진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들어갔다가 아칼리가 들어갔다 다시 쪽 오는데, 현재 지금 잘 보시면 오노 선수가 앞에서 지금 맞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캐니언 선수는 현재 지금 수호천사 죽었죠. 죽어있는 상황입니다. 쇼메이커 선수가 지금 제우스 선수를 보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쇼메이커 선수 죽었는데요. 자, 그리고 오노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징크스 프리딜. 징크스 신난다. 와, 3대2? 장로봉은 쪽이 졌어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서 제우스 선수가 들어가면서 궁을 써서, 그쵸, 여기서 좀 터트리는 게 좀 주요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노 선수가 잘 비벼주는 모습. 그쵸? 앞라인이 없다 보니까 다몬기아가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3대2 상황이라 바텀까지 밀고, 하지만 또 덕담 선수가 웨이브 클리어를 잘하죠.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피곤한 상황이 되었고요. 돌아가야죠. 조금 더 맞으면 죽어요. 터져요. 지금도 페이커가 잡혔으면 다른 분위기. 바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부활을 하고 있는데 다몬기아 팀은 다 지금 바론으로 가고 있는 상황. 근데 그은이 일단 맞고 아쿠인 혼자 막고 있고요. 자, T1 왜 아무도 안 보이죠? 여기서 지금 뿌려줬고요. 신짜오 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 버돌에서 많이 나왔던 그 문제. 자, 바로 치고 있고요. 신짜오 모였고요. 텔레포트 하고 다들. 자, 구엔을 노리는 건 아니고 라인 클리어하죠. 자, 여기서 오너 선수가 직권해줍니다. 그래서 덕담이 좀 잡고요. 자, 하지만 지금 교환 중 2명. 자, 아칼리 들어왔는데 녹아버리고요. 자, 타워. 이제 진짜 오나요? 이즈리신.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T1. 와, 코치네프 좋아하는 모습 보이죠? 이걸 백도어 플레이로 T1이 엄청난 상황 판단. 상대는 장로가 2명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바론 싸움을 하지 않고 백도어 플레이를 했습니다. 음성으로 들어보실게요. 가자. 나도 할게. 안 잡아도 돼. 라인 가봐. 라인 1순위 만 막아줘. 배트 끊어줘. 이거 끝날만해. 무조건 나. 페이크 선수 딱 끊어줘. 쟤만 잡지마. 라인만 봐. 이제 타워 그웬 먹을게. 이제 집이야. 아칼리 주자 여기. 자, 그웬 맞고 줄게. 자, 타워 점사하라. 타워 쳐라. 넥서스. 와, 선수들 진짜 만호하네요. 와, 미친 경기 진짜. 이 두 팀이 만나면 어떻게 와. 경기가 이렇게 약간 진짜 이거 봤을 때는 덕담이 예측하지 못하게 이즈리얼 킬 엄청 났죠? 정말 내 T1의 좋은 근데 이 모습 게임을 보였죠. T1이 이겼습니다. 46분 동안의 명경기. 와우, T1 판단이 베리굿.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게임은 넥서스 깨는 게임이고. 자, 오늘 T1이 11연승 맞죠? 최초로 먼저 플레이오프를 확정했습니다. 진짜 빠르게 확정 지은 것 같네. 11경기 만에 확정하는 게 제일 빠른 거 아닌가요?
그쵸? 제일 빨리 확정을 했고 또 오늘 어떻게 보면 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담원기아 상대로 최근에는 좀 2연승을 달리면서 조금 작년과 다른 느낌의 T1의 좀 플레이를 보여줬고 그 중심에는 여러 선수들이 있었겠지만 T1이 난 이 선수보다도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운영 강점이라고 좀 생각 들어져.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상황 판단력들 어마어마했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서 이 전술 싸움, 포지션 싸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강팀이라는 게 좀 느껴졌고 그 다음에 항상 내가 그 담원기아 팀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한 게 있었거든. 불리한 상황이나 또는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승부를 볼 줄 아는 그런 플레이 그런 것들이 좀 잘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오늘 또 T1한테 나왔다. 그래서 오늘 T1이 강팀이라는 또 확실하게 또 전승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강점을 보여주는 그런 운영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1세트 같은 경우는 눈에 띄었던 게 그거지. 어설프게 상대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 쉽게 말하면 전령 포기하고 바텀에 포커싱하는 플레이 매우 좋았다고 봐. 케이틀린이 4데스임에도 불구하고 타워골도 다 챙겨가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좀 템 차이가 안 났었거든. 그래서 결국에 망한 케이틀린이 아니라 성장한 케이틀린이 되게 했다. 이게 맞나요? 140이었나? 이랬던 게 나중 돼가지고 보니까 14, 10이었나? 이렇게 KDA가 이렇게 바뀌었거든? 말도 안 되는 좀 KDA로 좀 바뀌면서 누가 보면 원딜이 캐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팀적으로는 이렇게 좀 케이틀린을 잘 버리지 않고 잘 끝까지 잘 챙기면서 좋은 상황 판단으로 이렇게 따라갔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거 같아. 이 진영 싸움인데 확실히 오브젝트에서 본인들의 역할이라고 할까? 다 너무 잘 알고 있어. 개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앞라인에서 신짜오가 좀 버텨주고 사이드 아리가 좀 도니까 담원기아 입장에서는 정면 힘싸움보다는 밀사구도라든가 돌아주는 플레이가 필요했는데 거기서 또 아리 마크를 또 아지르가 좀 해주면서 그런 팀 플레이들이 너무 좀 잘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전령 쪽 챙기고 용까지 챙겨가면서 운영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좀 앞서가는 그런 T1의 운영으로 좀 쉽게 이겼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2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놀랬던 게 이제 와 이 기바오 순간적으로 이 연기 플레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좋았어. 계속적으로 좀 3명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직 있다. 징크스 같은 경우 집 갔다 오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해주니까 리신이 갈 듯 하면서도 좀 낚여버렸거든. 그런 연기라든가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상황 판단 미쳤죠. 이 상황 판단 솔직히 백도 상황 판단 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 왜냐면은 억제기 하나 밀었다 그래서 백도 플레이를 하지는 않잖아. 그리고 조합이 뭐 트페 같은 백도 조합 플레이도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도어 플레이를 통해서 게임을 끝내버렸거든. 그러면서도 뭐야 거기서도 완벽한 인원 배치. 누구야 신짜오만 딱 보내놨잖아. 신짜오 가서 한번 버텨줄 수가 있잖아. 상대가 물어도 현월수 한번 버텨주고 스킬이 또 나름 또 W라든가 이런 스킬들이 길기 때문에 풍전 참내 스킬이 길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또 상대가 집을 끊어서 결국 이지렬이 신짜오를 잡고 집에 갔는데 거기서 시간 끌리다 보니까 이미 7만 골드가 넘은 상황에서 넥서스 그냥 쉽게 파괴하면서 이 백도 승리까지 완벽한 오늘 T1의 2승으로 좀 마무리한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진짜 왜 강팀인지 오늘도 보여준 오늘도 증명한 그런 T1의 승리였습니다. 자, 오늘 승리의 1등 공신은 캐리아 선수인데 이 캐리아 선수 같은 경우 럭스의 속박 Q스킬을 통해서 좀 힘들었지만 중요 순간에서 킬 캐치하는 그런 능력을 좀 보여줬다. 그래서 바론 쪽에서 그 다음에 미드 쪽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캐리아 선수가 POG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건 그거 같아. 오도 능력. 오도 능력 하면 사람들이 약간 베릴의 능력을 많이 높게 평가하는데 이제 뭐라고 할까 캐리아 선수가 3년 차인가요? 캐리아 선수가 그게 상대적으로 보면 베릴 선수보다 오도나 이런 쪽에서 좀 밀려 보인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진짜 역청계가 맞다.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상황 판단 능력 그 다음에 그 백도 콜 이런 것들 이거 나는 솔직히 페이커 선수가 중간에 콜한 줄 알았거든. 근데 캐리아 선수가 정확한 상황 판단 바론 같은 경우는 이제 시합 플레이를 본인이 많이 보잖아. 서포터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상황 판단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백도어 플레이도 이제 전체적인 상황 판단 상대가 이제 당연히 장로부포 2명 남아있었으니까 그걸 토대로 바론 뛸 거라는 상황 판단 하에 백도어 플레이를 또 시도했고 그래서 진짜 똑똑한 것 같아. 게임만 잘하는 게 아니라 무력과 거리를 다 갖추고 있는 캐리아 선수가 아닌가. 그래서 진짜 대단한 선수가 아닌가 다시 한번 느꼈다. 서포터 원탑 인정합니다. 최고입니다. 진짜 너무 잘한다. 진짜 왜 이렇게 잘하지? 자, 그리고 오늘 개인적으로 너무 잘했다고 생각되는 선수가 하나가 있는데 오노 선수가 오늘 개인적으로 너무 잘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그냥 그 신짜오 2판 했는데 이 신짜오가 거의 팀을 지켜주는
불사신 느낌이 났어. 이게 두 가지야. 하나는 팀원들을 지켜주는 거, 그 다음에 팀의 승리를 지켜주는, 팀원과 팀의 승리를 다 챙겨주는 오늘 그런 불사신의 신짜오를 봤던 것 같아. 마지막 그 장로 한타에서도 앞라인에서 든든하게 버텨주면서 정말 멋진, 와, 왜 신짜오가 요즘에 좀 빠르게 뽑아가는지에 대한, 그 다음에 한타가 왜 좋은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완벽한 스킬 활용도, 이런 측면에서 오노가 좀 제대로 활약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오노랑 이제 그 캐니언, 항상 캐니언이 좀 한 발자국 더 앞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 앞전 다몬기아 대 T1 경기에서도 캐니언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그래서 오늘도 캐니언이 조금 앞서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오늘만큼은 절대 뒤처지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해. 그 오브젝트 스틸만 안 당했으면 오노 선수가 승이라고 좀 볼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또 캐니언 선수가 또 막 오브젝트 스틸하고 거기서 역전각이 막 나올 뻔 했었거든. 어쨌든 그런 장면들을 제외하고 나서 보더라도 오늘 충분히 오노 선수가 오늘만큼은, 다른 날은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은 캐니언한테 뒤처지지 않은 정글러 이런 매치업에서 점점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 캐니언은 이제 경험치가 한 3년 차이로 쌓여가고 있는데, 오노는 이제 2년 차 가고 있는데, 와, 진짜 대단한 그런 선수가 아닌가 다시 한번 또 감탄하고 갑니다. 저번 주에도 내가 오노 칭찬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더 한층 더 성숙한 플레이에 오노의 신짜오 플레이를 잘 봤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1세트 때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1세트 때 개인적으로 POG 주고 싶을 만큼의 좋은 경기력이었다고 봐. 약간 애매한 상황이었거든. 이제 전령 챙겨가고 용 챙겨갔지만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미드에서 또 황제의 진영, 슈퍼 토스 또 나왔죠. 그냥 심심하면 하는 것 같아. 이거를 하는 선수가 없어. 아지르 환상적인 플레이 하는 선수가 페이커 선수랑 BDD 선수만 하는 그런 유일한 그 전매 특허의 그런 궁극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숨어 있다가 팍 들어가서 그냥 징크스 R이 그때 2명 동시에 죽으면서 미드 1차 타워 공략을 했거든. 거기서 약간 승부에 추가 날 기울었다고 생각을 해. 그 팽팽했던 경기가 페이커 선수의 이 슈퍼토스 한 방으로 게임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돼서 이 페이커 선수가 오늘도 좀 보여준 것 같고, 빅토르 같은 경우는 나는 이 확실히 똑똑하다고 느끼는 게, 이 경험치에서 나온, 그 다음에 이 노른매에서 나온 템트리, 당연히 뭐 부여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깔끔했던 것 같아. 캐넨이 또 APD를 좀 채워주고, 그 다음에 빅토르가 초반에 라인전은 편한데 중반 이후부터는 아칼리가 오히려 사이드에서 주도권이 있거든. 만나면 죽을 수도 있거든. 그거를 또 부여왕을 통해서 깔끔하게, 오히려 막 아칼리가 뭐 하려다가 막 전멸 빠지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대처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좀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 페이커 선수였네요. POG는 못 받아갔지만 충분히 그만큼의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제우스 선수인데, 제우스 선수가 개인적으로 이제 나르는 저번에도 칭찬했지만 너무 잘했던 것 같고, 오늘은 이런 캐넨 픽을 했다? 여기서 칭찬해주고 싶어. 정말로 상대 조합에 맞춰서 일단 구현 상대로 주도권 잘 잡아줬고, 그 다음에 한타 때 여기니시 가능. 솔직히 그 캐넨이 궁을 한번 미드에서 약간 그 아칼리 잡으려다 쓴 적 있었거든. 그때 좀 실수해가지고 망할 뻔하긴 했어. 그래서 상대가 잘해가지고 용 뺏기고 뭐 아칼리가 징크스 제압기를 가져가고 미드 타워 밀고 해서 역전당할 뻔했어. 그때 이제 캐넨의 궁극기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 나왔었고, 근데 캐넨이 궁극기 있고 제대로 한타 해줄 때는 이겼다. 그래서 좋은 플레이가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딜로스가 없는, 그러니까 딜을 좀 잘 챙겨준 것 같아. 그래서 4코어로 또 100회까지 챙겨주면서 데스 없이 잘 좋은 플레이한 오늘 또 데우스의 캐넨, 말 그대로 또 번개신이지 않았나. 뭔가 좀 잘 어울려. 이 친구 아이디와 이런 측면에서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캐넨 픽이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챔피언 풀도 만족스럽다. 이 선수가 지금 신예 선수인데 이런 식으로 구현 상대로 뭐 캐넨이던 LPL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픽들을 잘 활용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대단한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너무 멋진 것 같고, 그냥 넘어가기, 그러니까 우리 구마일 선수도 모르겠어. 이제 아펠 말고 좀 애매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니다, 오늘 또 보여줬다. 자, 징크스로서 오늘 캐리하는, 징크스는 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캐리하는 거잖아. 그래서 확실하게 오늘도 징크스, 1세트 징크스 했죠? 1세트 케이틀린, 1세트 케이틀린으로 좀 애매했는데 결국에 킬 다 먹고 보여줬고, 그 다음에 또 케이틀린도 초반에 망했잖아. 거기서도 보여줬다. 그래서 워낙 팀원들이 잘하기 때문에 구마유시가 킬을 뭐 주워 먹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아니다. 이거 잘하는 원딜러이기 때문에 킬을 잘 먹고 거기서 더 이상의 노데스, 1킬 4데스가
10킬 4데스가 될 때까지 노데스 하면서 깔끔하게 이겨버리는 그런 경기들. 이건 확실하게 후반 가면 뭐가 필요하다? 잘하는 원딜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마유시까지 지금 T1은 확실히 더 강해진 것 같아. 작년 월즈 4강에 비해서 현재 지금 팀워크라든가 그다음에 팀원 간의 좀 끈끈함, 그다음에 서로 간에 좀 돌아가면서 캐리하는 그림까지 완벽한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파워랭킹에서도 무조건 탑2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 개인적으로 그런 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T1이 이러한 실력들을 계속적으로 좀 이끌어가서 MSI 때까지 우승하는 그림. 하지만 아직 고비가 한 발짝 하나는 남아있는 것 같아. 이제 완벽한 본연의 체급으로 돌아온 그런 젠지와 그런 게 아마 이 연승에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걸 넘어선다면 T1이 방심하지 않고 한다면은 그 18전 전승이 꿈은 아니다 이런 생각. 좀 아직 좀 많이 남았는데 7경기 남았는데 설레발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T1의 경기력 매우 좋았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모기아 팀 오늘도 약간 좀 아쉽긴 하겠지만 충분히 명승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팀이 보면은 확실히 좀 잘한다, 좀 치고받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이길지 모르는 중간까지 그런 느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다문기아가 확실히 예년에 비해서는 좀 약해진 모습이 점점 드러난 것 같아. 2합전 1라운드 때는 2대1로 졌었는데 오늘은 2세트 같은 경우 충분히 이길 만한 그런 전력이 됐었는데 또 패배를 했고, 그래서 2대0으로 졌기 때문에 조금씩 좀 아쉬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나 1세트 때 너무 아쉬웠어. 왜냐면 바텀이 핵심이었거든. 보면은 픽이 케이틀린, 럭스 대 징크스 레오나였잖아. 이거 계속 봐줘야 돼. 이때 유리해졌다고 그래서 이거 레오나 땡겨가지고 전령 간 상황 판단이 제일 아쉬웠어. 이때 이 상황 판단이 일어나지 않고 바텀이 계속적으로 T1 바텀이 노스펠이었거든? 그러면 징크스 레오나가 너무 편하지. 럭스가 조금만 깝치면 그냥 죽고, 반대로 마찬가지 케이틀린도 죽을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때 적당하게 좀 푸시할 수 있는 조건을 계속 주고 그 다음에 전령을 위에서 가져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여기서 굳이 전령의 턴을 써가지고 바텀 타워 1차 파괴 당한 게 너무 좀 아쉬운 상황 판단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때 물론 이제 킬을 가져갔기에 망정이지 그때 킬도 못 가져갔으면 그냥 스무스하게 그래서 게임이 지는 그런 상황 판단이 됐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간단한 것 같아. 1세트에 바텀을 조금만 더 봐줬더라면 캐니언 선수가 일반적으로 이 타임이 유리해지면 전령 가져가, 이게 일반적인 생각은 맞는데 캐니언 선수 정도의 그런 해처정 정도의 그런 분해 플레이였더라면은 바텀 쪽에 조금 더 한 번 더 턴을 써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 좀 아쉬움이 좀 들었다 그런 1세트였고, 2세트 같은 경우는 약간 버덜 선수가 그엔 잡아서 약간 좀 무리하게 플레이하는 게 좀 아쉬웠어. 상대적으로 보면은 제우스 선수는 좀 침착하게 어떻게 보면 둘이 라이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제우스 선수가 지금은 조금 더 낫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보여준 것 같아. 버덜 선수가 좀 침착함이 좀 부족하다. 왜냐면 구현이 항상 센 건 아니거든. 구현이 물론 그 블루 쪽 진영에서 좋은 그림이 나오긴 했었잖아. 그런 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상대 뭉쳐있는데 막 들어간다 그래서 구현이 슈퍼플레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비벼지는 상황에서 바느질 있을 때 그걸 통해서 피흡되면서 오히려 상대 딜도 하면서 피흡되고 거기서 본인이 다 앞라인에서 버텨주면서 그런 그림이 나왔어야 되는데 막 너무 무리하게 한 좀 그런 경향?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 그래서 좀 버티면서 이즈 쪽 포킹 플레이를 계속 했었으면은 초중반에 좀 안 밀리면서 괜찮은 구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상대는 T1이 잘했던 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전력 먹고 탑을 미는 거였는데 그게 무조건 100%는 아니야. 왜냐면은 이지렬이 바텀을 혼자 밀면서 그 경험치랑 골드를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레벨이랑 또는 템에서 절대 밀리지 않았거든. 그럼 뭐야, 한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사거리가 긴 이즈가 계속 포킹 하면서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했어. 그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 그게 오히려 좀 화근이 됐던 것 같고 그게 좀 아쉬웠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0골드 역전하는 저력은 좀 보여준 것 같아. 이때 이제 시작이 캐니언의 리신으로부터 시작됐지. 스틸하고 그 다음에 또 아칼리가 킬 잡고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서 나름 역전하는 플레이에서는 확실히 다몬기아가 항상 얘기하지만 강팀은 뭐냐면은 분리해도 뭔가 해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승부수, 거기에서 확실히 좀 승부수를 거은 다몬기아도 여전히 강팀이라는 걸 좀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도 들었었어. 모르겠어, 이게 베릴 선수의 능력 차이인지 어떤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상황 판단이 이거는 다몬기아가 못했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T1이 잘했다라고 해야 되냐고 봤을 때 나는 T1이 더 잘했다고 봐. 그 순간적인
백도어 플레이는 너무 T1이 잘했기 상황 판단을 잘했기 때문에 다몬기아도 그렇게 좀 말릴 수밖에 없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런 쪽 측면은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어쨌든 뭐 이 베릴 선수의 부재를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조금은 좀 느껴지는 것 같아. 많이는 모르겠는데 나한테 조금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오도 부재죠. 그냥 부대가 아니라 거기에서 오는 좀 아쉬움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쇼메이커 선수가 최고의 퍼포먼스는 아닌 것 같아. 뭐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 물론 아칼리로 중간에 좋은 모습들이 보여줬어. 그래서 좀 뭔가 좀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아리 왜 이 픽 왜 빨리 뽑았는지 아리 선픽의 이유를 좀 증명하지 못한 것 같고 그거는 뭐 상대적으로 페이커 선수 아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픽의 뱀픽에서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더 얘기하자면 이 감코진 뱀픽 능력 차이도 조금은 있었다? 많이는 아니고 조금 있었다? 조금 있었던 것 같아. 내 생각으로는 오늘은 조금 더 T1이 뱀픽 쪽으로 좀 플레이하기 좀 쉬웠고 조금 더 이길 만큼의 그런 능력을 좀 준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 그런 쪽 측면에서 이제 뱀픽을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모멘트 코치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T1은 계속적으로 뱀픽 쪽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다몬기아의 특색이 뭐였냐면 이 양파 조합의 특색이 뭐였냐면 메타에 맞는 픽 잘 가져오고 흐름 파악이 잘한다 이거였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뭐 후반 밸류라든가 충분히 이제 개개인적으로 잘하면은 DK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뱀픽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좀 쉽진 않잖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뱀픽이 쉽냐 어렵냐라고 봤을 때는 나는 오늘은 T1이 조금 더 뱀픽이 더 쉽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면서 조금은 좀 아쉬움이 있네요. 어차피 상대적으로 상대 팀이 강하면 우리 팀이 조금이라도 뱀픽부터 하나하나씩 조금 뺏어가는 느낌, 좀 잘하는 느낌이 있어야지 경기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쪽 측면에서 조금의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뭐 이게 뱀픽을 못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1등 팀을 상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지만 페이커 선수 아리가 부담스러워서 그다음에 두 번째 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되니까 조금 더 특색 있는 조합을 좀 짜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다몬기아 팬분들 좀 아쉽겠지만 지금 현재 다몬기아는 최강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올라가야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예, 스텝 바이 스텝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지금은 작년처럼 최강의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지금은 3위권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더 지금 밑에서 막 치고 올라오는 애들 있잖아. DRX라든가 광동 프리스가 지금 막 다몬기아 자리를 위협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은 그 자리를 밀어내면서 또 젠지를 또 위협해야 되는 그런 팀이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스프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몬기아가 하나가 되고 조금 더 실력을 더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스프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어쨌든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전히 다몬기아가 또 강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T1하고 맞상대해도 충분히 또 이길 수 있는 저력을 갖추고 있는 팀이다라는 거는 또 증명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믿고 기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멋진 경기 수고하셨네요.